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홈. 봄봄봄 봄봄봄봄봄 6번 했어요. 유치 찰나네. 저도 그러면 6초간 자기소개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컬처 6 이렇게. 컬처 6 여기서 새끼 손가락을 이유가 뭔가요? 이게 6개. 아니 이쪽도 손가락이 했는데 이게 안 실수인가요? 보였어. 이쪽도 했는데 아니, 안 진짜. 보였어 이게. 저 영상으로 보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장면인지를. Welcome to the show. 컬처 봄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썸네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식사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하나 이게 상상을 하시겠죠. 네, 네. 오늘은 뮤지컬 6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66은 악마의 숫자입니다. 식스 아니에요. 뭐 하세요? 아니야. 전혀 악마야 아닙니다. 물러가라 66. 요한계시록 아닙니다. 소리 하십니까 지금? 식스는 요한계시록 뮤지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완전 착각하실 것 같아요. 또 모르시는 아직 분들은. 못 보셔가지고 빨리 보셔야 되는데 식스를. 그러니까 빨리 저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빨리 설명해 주세요. 두 분 다 한국 버전 보셨어요? 아니면 투어 버전 보셨어요? 저는 웨스트엔드에서 식스를 작년에 일단 보고 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한국어 공연도 보고 왔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연만 봤습니다. 이 그래요? 외국인 분들이 하는 공연을 보면 음. 그 언니들의 갑옷을 보고 뭔가 이 언니들 무섭다.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좀 한국 버전은 한국말로도 하고 우리 한국 언니들은 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여기 출연진들 진짜 거의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이 언니들 거를 들어가면 그래도 그렇게 무섭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한국 버전을 기다렸다가 보러 갔었습니다. 웨스트엔드에서 보셨군요. 네, 내한이 아니라 웨스트엔드 오리지널을 보고 왔어요. 그 네, 웨스트엔드 비교하면 오리지널과 내한 공연과 그다음에 한국 공연 이 세 가지 버전을 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면 오늘 굉장히 풍성하겠네요. 사실 네. 레플리카라 배우 빼고 아주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배우가 되게 중요하지. 네, 이번에 배우분들이 제가 이제 막 날짜를 이래저래 보다가 원래 제가 이제 우리 식구님도 아시겠지만 캐스트를 별로 보지 않고 그냥 그죠. 막 가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날 딱 선택한 날 캐스트를 보니까 다 반가운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6명의 여자분이 나오시는데 역할 설명 안 하고 그냥 배우분들만 얘기 들으면은 손승연 배우님하고 오. 배수정 배우님, 그다음에 박가람 배우님, 최현선 오. 배우, 김여원 배우님, 홍지희 배우님 이렇게 나올 때 봤어요. 어떻게 이래저래 다 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너무 반가웠었고 음. 참 이분들이 이렇게 또 참 노래 한 가락 한다 그러면 또 막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노래가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었는데 어떻게 노래를 할까 그게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포스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옷이 좀 이게 이제 일상적이지 않은 의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도대체 이게 무슨 작품이야. 그래서 아까 우리 식구님처럼 진짜 전혀 상상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작품을 사실은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진 않았어요. 그냥 일단은 이게 이제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맞아요. 인터미션이 없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거 뭐 레미제라블이나 아까 우리 안톤 체홉의 작품을 보면서 이름을 외워야 되거나 이런 거 없겠다. 그냥 가서 80분? 그 정도야 뭐 편히 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갔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저는 진짜 이렇게 편안히 그냥 이렇게 앉아서 제 자리가 가운데였었어요. 진짜 완전 센터였어요. 이 양쪽에 비례가 딱 맞는 딱 가운데다가 너무 이제 좋은 자리였었죠. 딱 앉았는데 공연 시작하기 전에 항상 릴렉스 하잖아요. 네. 우리 그 식구님 잘 아실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도 않고 너무 신경 쓰지도 않고 뭐 이런 마음으로 앉았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등을 이렇게 뒤에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이렇게 앉았어요. 소리가 갑자기 빵 하고 막 터지면서 이 언니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국민 체조 하듯이 이렇게 안무를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빠바바바바바. 우리 주스님께서 한번 해주실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따가 해주세요. 노래를 막 하시면서 준비되지 않고 갑자기 100m 달리기로 들어간 느낌?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들 왜 이렇게 달리시지? 막 이걸 어떻게 잡지? 막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마음을 느리게 막 먹고 있다가 갑자기 막 그분들이 달리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제 마음이나 눈도 그분들 그 기준에 딱 맞춰서 같이 달리기 시작을 한 거죠. 내용은 사실은 별거 없어요. 이제 너무 간단해서 어떻게 뭐 이야기거리가 있을까? 뭐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왜냐면은 6분들이 다 왕비라는 거죠. 헨리 한 남자의 왕. 8세의 부인들인데 네. 재밌는 거는 이 부인들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여자들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여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모가지가 땡강 잘려가지고 참수를 당하고 해가지고 아마 얼굴을 서로 못 본 사이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헨리 8세라는 남편을 공통점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다 모인 거죠. 저는 이게 다 판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다 영혼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요. 제 맞아요.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남편 흉 보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너는 어떻게 죽었니? 나는 이렇게 죽었는데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 6분이 그래도 어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도대체 그 여자들이 누구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름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름이 좀 쉽진 않아요. 아라곤, 그다음에 불린, 네. 시모어, 클레페, 네. 하워드, 하 이렇게 해서 이제 6왕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죽는 방법이 되게 다양했나 봐요.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거는 필립 8세가 굉장히 유명한 왕비를 너무 많이 갈아치운 여색을 밝히는 그런 왕으로 유명했는데 그 여자들이 사실 주목받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8세가 주목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지금까지 역사상. 그런데 네. 그 헨리 8세는 뒤로 하고 소리 없이 정말 옆에서 결혼을 당하거나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당하거나 참수를 당하거나 혹은 사망하거나 뭐 이랬던 그 여성들을 6명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으로 뮤지컬을 시작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공연을 보면서 센세이셔널했어요. 아, 내가 같은 여자로서 이 여성들이 남성들로부터 어쨌든 뭐 피해라면 피해일 수도 있고 이용당한 거면 이용당할 수도 있고 이게 강한 권력에 의해서 여성들이 당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이제 토로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조금 페미니즘적인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여자들이 앉아갖고 뭐 자기 뭐 어떻게 죽었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어두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이 참 지혜로운 게 이것을 말하자면 마치 콘서트처럼 만든 거예요.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주스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악이죠. 그렇죠. 이 음악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 작품은 고루해서 못 봐줄 지경이었을 거예요. 근데 음, 음악을 완전 현대적인 팝 콘서트, 그렇죠. 락 음악은 아니고 팝이야, 팝. 네. 그리고 이게 각 캐릭터마다 또 다 정말 유명한 팝 가수들을 매칭을 해서 네, 그 맞아요. 캐릭터들을 탄생을 시켰더라고요. 네, 우리 주스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캐서린 오브 아라곤 첫 번째 가장 오랫동안 헨리 8세랑 결혼한 부인은 비욘세랑 샤키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캐서린 오브 아라곤이랑 원래 영국에서 이혼을 못했어요. 카톨릭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헨리 맞아요. 8세가 불륜을 하는데 이 사람이랑 너무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사에도 나오거든요. 걔야 나야 아니면 뭐 하자는 거야 빨리 선택을 해 하니까 이제 이혼을 하고 싶어서 영국 성공회를 따로 차려서 나오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아내이자 희대의 악녀 앤 불리는 에이브릴 라벤이랑 릴리 알렌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헨리 8세의 유일하게 아들을 낳아준 왕비는 제인 시모인데요. 이 제인 시모는 아들이랑 시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인 헨리 8세가 초성화 그림이랑 실제 실물을 봤을 때 너무 달라가지고 이혼을 한 아내 클레페 오브 앤은 니키 미나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린 30살 차이 났던 캐서린 오브 하워드는 아리아나 그란데랑 브리트니 스피어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캐서린 파 역할은 엘리샤 키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6여자들이 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얼마나 억울했고 또 어떻게 네, 죽게 됐고 어떻게 이혼 당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데 이 네, 6명이서 자기 이야기를 해서 가장 비극적으로 정말 너무 불쌍하게 죽은 여자다. 그러면 그 여자를 한 명을 뽑아서 이 여성 그룹에서 리더를 네, 시키겠다. 네, 메인 이제 보컬을 그런 주겠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명씩 노래를 시작을 이제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러다 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니까요.
나는 누굴 뽑을까? 얘가 잘하나? 얘가 그러니까요, 잘하나? 맞아요. 그거를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공연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과연 누가 뽑혔을지 좀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네. 그걸 좀 비밀로 하고, 그거 비밀로. 보셔서 누가 뽑혔는지 보시는 것도 그래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음, 주스님은 혹시 한 분을 뽑으셨었나요? 뽑았었죠. 아직 완벽하게 한 명을 뽑진 않았는데, 노래적으로 네, 가장 슬픈 거는 제인 시모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델이랑 시아한테서 영감을 받으니까 이제 혼자만 거의 그렇죠. 팝발라드를 불러가지고 굉장히 슬프게 맞아요. 부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 사연도 되게 기구하죠. 나머지 왕비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데 제인 시모는 굉장히 음, 행복하게 살다가 아들을 낳은 가장 행복해질 시기에 나타가 죽어버려요. 근데 막상 또 기구한 인생을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다섯 번째 캐서린 하워드가 가장 불쌍하지 않나 싶어요. 나이 차이도 가장 많이 나는데 굉장히 비극적으로 살고 그러셨- 똑같이 엠블린처럼 참수도 당하고 근데 정작 맞아요. 엠블린만큼 유명하진 않아요. 저 헨리 8세가 진짜 못된 것 같아요. 이혼이 법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혼하려고 네, 법을 개정해갖고 네, 와이프를 이혼을 하지를 않나. 목을 그니까요. 땡깡 잘라갖고 막 죽이지를 않나.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나이 차이가 30살이나 나는 여자를 데려다가 그걸 또 와이프를, 아유, 이게 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억울한 사연들이 있겠고, 사실 여기서 뭐 마리아 참수라고 하지만 그런 거를 당할 만한 그런 잘못을 했나 싶을 정도로 불쌍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끌렸던 왕비는 클레페였어요. 음, 아니, 왜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클레페는 사실 그 헨리 8세가 직접 가서 간택을 하지 않은 왕비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왕비를 바꾸고는 싶은데, 바쁘니까 사진으로 그냥 중매를 말하자면 본 거죠. 네.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클레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가 괜히 이제 사진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초상화 중에서 왕비로 이 여자가 괜찮다 그러고서 헨리 8세가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비행기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이래저래 해가지고 헨리 8세한테 결혼을 해서 온 거죠. 아니 근데 그 다음에 얼굴이 못생겼다고 초상화랑 너무 다르다며. 이거 요즘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 얼굴을 네, 너무 많이 바꾸니까 우리가 네, SNS에 있는 사진이랑 실물이랑 다른 경우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네. 가끔 이렇게 오디션 보고 그럴 때도 보면은 오디션 사진이랑 실물이랑 다르고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 이때는 뭐 그림이 달라봐야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세상에 독일에서 그 먼 데서 시집을 왔는데 못생겼다고 구박을 받는 거는 저는 정말 이게 최한선 배우님이 역할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진짜 네, 못됐어요. 어떻게 그런 얼굴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클레페가 너무 그게 제일 불쌍했고, 네, 그리고 최한선 배우님이 노래를 너무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아, 진짜, 이거는 가수들 뭐 이래저래 이제 매칭해갖고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그 가수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죠, 클레페가. 나는 너에게 과분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자신이 당했던 그것을 뒤집으면서 노래를 하시는데, 너무 막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클레페가 참 와닿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그리고 사실 또 한 명을 꼽자. 네, 그러면은 저는 예전에 제가 위키드를 봤을 때 손승연 네, 배우님 버전을 맞아요. 보고 너무 잘하고 너무 예뻐서 네, 진짜 물론 이제 뭐 다른 옥주현 배우님이나 뭐 이런 배우님들 잘하시죠. 네, 잘하시는데 저는 그때 손승연 배우님이 정말 너무너무 신선하고 너무 노래를 네, 잘하셔갖고 제가 그때 팬이 맞아요. 됐었거든요. 그런데 언니 이번에 아라곤으로 또 그니까요. 나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왕비였잖아요. 네, 그래서 비욘세 뭐 샤키라에서 영감을 얻었다? 아이 뭐 다 필요 없습니다. No way! 말도 네, 안 돼라고 외치면서 네, 노래를 하시는데 와, 우리 역시 승현 배우님의 그 어떤 파워풀한 자기 몫을 가져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라곤도 음. 너무너무 좋았었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떡하면 좋아요. 다 잘해. 그쵸, 그거 다 나 지금 잘해요, 진짜. 나 왜 계속 얘기하지? 고를 수가 없어. 아니, 그리고 또 제가 려원 배우님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 또. 맞아요. 진짜 무대에서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리도 음, 길고 얼굴이 조그맣고 나랑 너무 반대인 거야. 에이, 근데 아니. 또 거기다가 그 헨리 8세와 30살 차이가 나는 역할로 나오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역할에 또, 려원 배우님이 또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음, 파워풀한 노래에 하여튼 역할에 딱 맞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정말 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본 것 같아요. 네,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그쵸. 그리고 이 버전이
네. 영국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네, 거의 맞아요. 레플리카로 제작을 해서 우리 주수님이 영국에서 보신 거랑 정말 거의 똑같고 배우만 바뀔 정도로 이 네. 컨트롤을 외국 스태프들이 다 네. 하셨어요. 그래서 의상 같은 경우에도 가브리엘라라는 디자이너가 네. 있으신데 이분이 이제 영국 옷도 하셔갖고 그걸 다 그대로 와서 지금 하셨기 때문에 옷도 거의 수준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음악 슈퍼바이저 하셨던 조 베이튼이라는 분이랑 무대 디자이너도 네. 오셨어요. 엠마 베일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똑같이 쇼 무대 같기는 해요. 그런 느낌이 딱 네. 들기는 하고 근데 그게 단순한 것 같으면서 그 안에서 또 굉장히 다채롭게 활용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작진들이 또 굉장히 또 유명해졌어요. 토비 말로우하고 루시 모스라는 20대예요, 이 두 분이. 네. 이 사람들이 픽스를 케임브리지 네. 대학을 둘이 대학교, 같이 네. 다니다가 취미로 막 음악 이런 거 좋아해갖고 만들다가 네. 에든버러 갔다가 그 다음 네. 해에 바로 웨스트엔드에서 오픈하고 그 네. 다음 해에 바로 브로드웨이에 입성하는 네, 맞아요. 2, 3년 네. 사이에 이거를 해내서 토니 어워즈 음악상을 탔습니다, 이번에. 그 음악상을 타고 그리고 타임즈가 선정하는 차세대 경이로운 뭐 인물상을 수상. 라이징 이름을, 펄슨 막 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네. 거를 뽑혀가지고 상도 타고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걸 보니까 내가 20대 때 나는 뭐 했지?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 식스가 간단한 작품인 것 같은데 그리 간단하지 않구나. 이게 사실 이런 작품을 만들 때 500년 전 이야기를 현대로 끌어왔을 때 조금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의상이나 음악이나 뭐 무대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조명도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이들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저는 대단한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걸로 인정을 받았고 지금 브로드웨이에서도 뭐 엄청나더라고요. 거의 네. 점유율이 100%더라고요. 웨스트엔드에서도 굉장히 핫합니다. 웨스트엔드가 먼저였기 때문에 어찌됐든 영국의 왕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발전이 돼봤자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장희빈이랑 인현왕후를 가지고 이렇게 뮤지컬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케이팝으로 장희빈이랑 인현왕후가 이런 가수를 맞아. 부르는 뮤지컬을 만들 수 있을까? 장희빈이랑 다 모여서 블랙핑크 노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네, 맞아요. 그런 네, 거죠, 소궁들이 말하자면. 모여가지고 네, 그런 거죠. 왜냐면 그렇죠. 거의 또 나머지 왕비들이 시녀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냥 간택당하면은 그냥 갑자기 마누라가 네. 되는 거죠.